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들은 내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수시를 위해서, 그다음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사회적 거리 단계가 1단계로 줄어들면서 이제 학교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가 발표할 입시 전형안에 맞춰서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학생부를 준비해야 할지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발표될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입시안들을 잘 살펴봐 갖고 내가 집중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갖다 잘 검토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서울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이제 변화가 있죠. 연대 면접형이 교과로 바뀌어서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2019학년도까지 고대 학교 추천 원 전형이 내신만 갖고 3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과연 이때 내신 3배수의 컷이 어떤지를 갖다 살펴본다고 한다면 연대의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 대한 5배수의 내신 컷을 갖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의 2019학년도 70% 내신 컷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어디냐면 고대 같은 경우 학생부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교과 성적이 60, 서류 20, 면접 20에서 내년 교과 성적 80, 서류 2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잘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면 교과 성적이 이제 80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ABC로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고대는 입시안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ABC를 갖다 어떻게 점수를 반영할지, 고대는 어떻게 반영할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80일 때 교과가 다 절대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 오늘 저희가 고대가 발표한 산출식에 맞춰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내신이 2.5등급 이내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가락선 방식이긴 하지만 서류평가 20 갖고도 얼마든지 내신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들을 갖다 오늘 잘 살펴보신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학생부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기는 했죠. 그러니까 물론 내신이 좋아야지만 1단계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 선발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활동 우수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역시 이제 또 서류평가를 100%를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학교 활동이 정상화될 때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내신은 1단계만 통과되고 된다고 했었을 때 1단계만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류와 면접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 면접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 유념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들이 발표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에 맞춰서 서류평가를 갖다 충분히 해두시는 것이 그죠?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서류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내년 입시에 맞춘 면접 준비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재학생들한테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항상 3분의 1밖에 안 됐고요. 올해 정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재수생들이 9월 모평 때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고3들이 또 정시에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다고 하니 이 많은 학생들이 또 재수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항상 재학생들한테는 수시 전형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표를 돌려봤었을 때 내년도에 이제 정시 비율이 40%고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게 서울대는 물론 69%가 이제 학생부 종합이지만 보통 한 30%대가 학생부 종합이고 30, 40% 정도가 또 교과고 논술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재학생들의 비율, 합격하는 비율을 시뮬레이션들을 돌려봤을 때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어디냐면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위 11개 대학에 대한 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표를 예측을 해보면 한 12,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가고요. 정시로 들어가는 인원이 한 4,000명대, 그 다음에 교과로 들어가는 인원이 한 3,000명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한테는 학생부 종합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은 이제 학교 활동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년도 입시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그 인원에 대한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정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인원이 761명이었던 인원이 664명으로 줄어들고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 1686명에서 내년에 1592명으로 줄어들죠. 정시 모집 인원은 751명에서 979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 그래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원이 거의 얼마가 되면 69%, 70%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시 모집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서류평가가 7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30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갖다 적용을 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전 모집 단위에서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수능 응시 영역 기준 유형2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과학, 탐구 영역 2개 과목을 서로 다른 분야의 원투 및 투투 조합으로 응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과학 1, 2를 갖다 동시에 2개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구과학 1을 냈으면 화학 2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생명과학 2와 화학 2를 한다든지 투 이렇게 서로 다른 과목을 갖다 조합으로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탐구 영역 등급 충족 인정 기준은 2개 과목 등급 합 4하고요. 탐구 영역 3등급 충족 인정 기준은 2개 과목 등급 합 6등급 이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을 보면은 내년에 이제 신설되는 전형이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신설되죠. 그러면서 뭐냐면 재시문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생기는 약대제 약대. 그렇기 때문에 약학대학의 약학 계열이 신설이 되면서 재시문 수학 면접을 갖다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내년에 정시모집 나군에서 내년에는 정시모집 가군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정시모집 인원이 좀 확대가 됩니다. 정원내 기준 1220명에서 1504명으로 확대가 되죠. 근데 이제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을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학생부 교과 40에 서류평가 60이었는데 내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전형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만 갖고 5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신에 대한 부분이 과연 성취도가 들어가는 ABC일 때 이걸 갖다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약학대학 6년제 신입생 선발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이겠죠. 그래서 약학과 모집 인원 30명 중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6명 뽑고 학생부 종합 활동우 수형도 6명을 뽑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형으로 1명 뽑고 논술로 5명 뽑고 수시 모집 18명 뽑고요. 정시에서 12명을 뽑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 개편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 일부에 대학 수학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중에서 국내고 학생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추천형이나 그 다음에 기회균형 1, 2, 국제형, 그 다음에 고른기회, 국제형 중에서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이나 고른기회 전형, 논술 전형, 특기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각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활동우수형의 인문사회 계열을 보면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국어를 포함하든 수학을 포함하든 1개 과목을 포함하면 되죠. 그게 2개 등급 합이 4등급 이내면 4이면 되는 거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을 포함하여, 그 다음에 2개 과목 등급합이 5 이내니까 수학을 포함해서 2개 과목 등급합이니까 수학을 포함해 2개 과목 등급합 5 이내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가는 등급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대치대 약대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이 2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 중 1개 과목, 국어가 1등급이든 수학이 1등급이든 1개 과목을 포함해서 1등급이 2개 이상이면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영어는 얼마죠? 3등급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이렇게 등급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 만족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형 국내고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해 두 개 과목 등급합이 5 이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인문사회 국제 국내고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은 공통에다가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일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탐구는 이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연, 의의, 치의, 약학을 포함해서 수학은 공통과 선택, 미적분, 기하 중 택일을 하고 탐구는 과학탐구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그 학교 추천 전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집 단위별 모집인은 5배수 내외를 2단계 평가 대선서 선발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내신 과목을 잘 보시면은 공통 과목은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영역에서 각 교과당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 이수 과목은 모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 이수 과목 수가 얼마가 되냐면 5과목인 거죠.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영역에서 5과목 이상을 이수하는데 해당 이수 과목은 모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돼야 된다. 최소 이수 과목 5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필요하지. 이건 ABC로 나오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영역에서 한 과목 이상 이수. 그러니까 최소 이수 과목 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한 과목을 이수하라는 거죠. 그죠? 한 과목을 갖다. 이랬었을 때 이제 내신을 갖다 그러면 이제 봤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학교 추천 원 전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2019학년도 학교 추천 원 전형에 대한 70% 컷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거보단 여유가 있죠. 연대 같은 경우에 내년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기 때문에 이거보단 여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거를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학교 추천 원 전형은 고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3.5대1, 4.45대2, 2대1, 2.71대1, 3대1, 2.80대1, 3.20대1, 2.50대1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쳐져 있는 데들은 3배수 미만이었기 때문에 1단계가 모두 통과된 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신 성적이 좋아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경쟁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대는 이거보다는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높아진다 하더라도 1단계가 이제 5배수이기 때문에 고대는 3배수였는데 5배수가 되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부가 이렇게 1.3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대학에서 이과대학에서 수학과는 1.23. 이게 70% 컷입니다. 그죠? 70% 컷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를 보면 화학생명공학과는 인기가 있었죠. 1.10대 1이었고요. 신서재공학은 1.24대 1. 그 다음에 건축사회환경공학은 1.4대 1. 1.1대 1이 아니라 1.1등급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서재공학 1.24등급, 그 다음에 건축학과 1.76등급이었고 이랬죠. 의대는 얼마였죠? 1.02등급이었죠. 굉장히 높죠. 내신만 갖고 1단계에서 뽑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건과학대학의 이제 바이오공학부 1.22등급이었고 이게 지금 다 70%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쪽은 어땠냐라고 보면 경영대학의 70% 컷이 1.24등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대학 보면 철학과가 1.26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과는 1.43등급 이랬죠. 영어영문학과 1.41등급, 도고동문학과 1.69등급. 그래서 서서문학과는 1.92등급까지 있었죠. 교과만 갖고 3배수 뽑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넣지 않았냐. 그래서 교과만 갖고 3배수를 뽑는데도 70% 컷이 1.92등급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1.19등급이었고요. 그다음 식품자원 경제학과 1.37등급이었네요. 지리교육과 1.18등급이었고, 이런 이제 내신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고대는 단순하게 이제 그다음 9등급제였을 때에 대한 내신 등급 갖고 3배수였을 때 70% 컷이 이제 보여줬는데 연대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은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냐 하면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반영 과목 A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인데 배점이 100점이고요. 반영 과목 B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제외한 기타 과목은 최대 5점 감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영 과목 A는 공통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통 기본 과목 이게 30% 반영하고요. 5개 과목 이수해야 되죠.
일반 선택 과목 5개 과목 이상이 50% 반영됩니다.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죠. 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20%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얼마가 들어가냐? 20%가 반영이 되는 거겠죠. 비율로 반영하면 학년별 비율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반영 과목 A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재점수와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 50%를 교과 이수 단위 가중 평균하여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재점수와 그 다음에 석차 등급 활용한 등급 점수에서 50대 50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포함한 이성적입니다. 3단계 평가 A, B, C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A를 맞으면 다 20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B를 맞으면 15점이고 C를 맞으면 10점으로 계산한다. 5단계 평가의 경우는 A, B는 다 A고 C, D는 다 B고 E는 다 C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A 맞으면 다 20점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영 과목 A의 등급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에 적용한다. 1등급 맞으면 100점이고 2등급 맞으면 95점이고 3등급 맞으면 81.5점이죠. 4등급 맞으면 75점이고 그러니까 사실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점 차이, 7.5점 차이인데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 커지죠. 12.5점 정도 그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제 반영 과목 B는 뭐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제한 기타 과목은 석차 등급 9등급 또는 성취도 C인 경우에 하나여 이수 단위를 기준으로 최대 5점까지 감점한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 9등급이나 또는 성취도 C인 경우에 하나여 그 다음에 감점한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 과목 B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 아주 낮지 않은 이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그다음 국제형을 보겠습니다. 그 활동을 국제형을 갖다 보면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을 보면은 1단계에서 이제 뭐냐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과 종합 평가하고 모집 단원은 일정 배 2단계 평가 대상대로 선발한다. 보통 2.5배에서 3배수 정도를 갖다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1단계에 대한 부분은 선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 1단계 성적 60%가 들어가 면접 평가가 4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접으로 다 이 성적을 다 뒤엎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 이제 최저학력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크게 이렇게 부담이 가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단계에서 100%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60%다, 2단계 이제 40%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죠. 국제 인재이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 1단계에서 100% 뽑고요. 2단계에선 1단계 성적 60%에 2단계 40%죠. 대학 수학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대를 보겠습니다. 이제 고대를 보면은 고대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정시가 모집군 나군이었는데 내년엔 가군으로 가고요. 고대 같은 게 내년에 자기소개서가 표지가 되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도 올해 1158명에서 839명으로 줄어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도 올해 1178명에서 내년에 890명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1단계에 선발하는 인원이 얼마나 올해는 5배수였는데 내년에는 6배수로 선발을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도 올해 495명에 내년에 458명으로 줄어들죠. 이제 전형별 전형 요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올해는 60, 서류 20, 면접 20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일괄합산 방식으로 똑같죠. 일괄합산이라는 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적용한다. 다 서류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갖다 맞춘 학생들에 한해서 선발한다는 얘기죠. 학생부 교과 80과 서류 20, 일괄합산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1단계 서류 100, 6배수를 선발합니다. 학업 우수형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이 30이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은 1단계 서류 100인데 여기서 5배수 선발합니다. 1단계 5배수 선발하는데 1단계 성적 60에다가 그다음 면접 40. 이건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계열 적합형은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탐구 택이죠.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등급합이 5 이내고 한국사는 3등급 이내고요.
자연계, 의대를 제외한 국어, 자연계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태기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며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자연계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태기인데 4개 영역 등급합이 4, 5죠. 및 그다음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하고 똑같이 탐구 영역 2개 과목 동일 분야 1, 2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화학 1과 화학 2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다른 과목에 대한 걸 태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일반전형 학업부 수용도 올해와 같습니다.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탐구, 태기인데 4개 영역 등급합 7 이내며 한국사 3등급 이내입니다. 자연계는 반도체공학과 의과대학을 제외한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태기인데 4개 영역 등급합이 8 이내며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자연계 반도체공학과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태기고 4개 영역 등급합 7 이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자연계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태기인데 4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을 보면 뭐가 되지? 인문계, 예능계는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일해야 되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일해야 됩니다. 자연계는 뭐죠?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일해야 되고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 택일해야 됩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일괄합산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점수 산출 방식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걸 보면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교과 및 원점수 평균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교과,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과 성취도 및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석차 등급과 성취도에 따른 변환 석차 등급을 바탕으로 교과 평균 등급 산출 후 학생부 교과 점수를 변환함. 산출식이 이겁니다. 교과 평균 등급은 과목별 석차 등급 또는 변환 석차 등급 곱하기 2수 단위에다 총 2수 단위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제 성취도 교과의 변환 석차 등급 산출 방법은 과목별 성취도가 A인 경우에는 뭐냐면 1 플러스 100분의 성취도 A의 학생 비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대하고 고대는 다른 거예요. 연대는 다 20점 만점을 줘버렸는데 여기서는 변환 석차 등급 산출식. 그래서 학생 비율을 갖다 감안한 이제 점수를 갖다 산출하겠다는 고대의 방법이죠. B는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플러스 100분의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 근데 C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에다가 100분의 성취도 C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 이 부분들을 갖다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에서 4.0%까지 1등급이고 4.1에 11%까지 2등급, 11.2, 23% 3등급인데 이런 이제 학생 비율에 따른 부분들을 갖다 환산해서 점수를 매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려대학교의 변환 석차 등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 평균 등급은 1등급 맞으면 100이고 2등급 맞으면 98이고 3등급 맞으면 94고 4등급 맞으면 86이죠. 아까 연대나 고대나 비슷하죠. 1등급, 2등급, 3등급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1등급하고 2등급 차이는 2점이죠. 2등급과 3등급 차이는 얼마? 4점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과 4등급 차이가 이제 8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과 성적, 교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3등급까지는 연대든 고대든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식은 바로 이런 이제 산출식이죠. 그죠? 이런 산출식을 갖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점수, 교과 평균 등급 점수에 곱하기 또 0.8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산출식을 갖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표를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1.36 등급인 학생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79.68이 나오고요. 2.0 등급인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78.4가 나옵니다. C 학생이 2.5 등급인 학생이 70.2가 나오고요. D 학생 3.02 등급인 학생 75.07가 나옵니다. E 학생 3.5 등급인 아이는 72점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교과 성적 산출인 거죠. 내신만 갖고. 근데 이게 80점입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20인데 서류평가 20은 사실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A를 맞으면 20, B를 맞으면 예를 들면 17.5, C 맞으면 15, D 맞으면 12.5 이렇게 돼버리면 한 등급 맞으면 2.5거든요. 2.5 맞으면은 2.5 등급이나 2.5 더하면 얼마? 79.7이 되죠. 오히려 1.36 등급인 아이를 갖다 커버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5 등급 미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가 되냐면 서류 학생부에 대한 서류가 좋다고 한다면
내신을 극복하고 이 학생부 교과의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을 하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죠? 학생부가 잘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 하고 보세요. 아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서류 100%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 인원의 6배에서 선발합니다.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적합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근데 올해와 같이 서류 100%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1단계 성적 60%인데 면접이 40%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다 뒤엎을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면접을 이제 강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류를 통해서 1단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면접에 강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계열적합형을 갖다 이렇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입시안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교육부의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입시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입시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천천히 살펴본다 한다고 하면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연대 면접형이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고, 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학교 추천 전형이 그 서류평가 등 교과 성적 80점으로 이렇게 확대되긴 했지만 잘 살펴보면 어떻죠? 대부분이 내신 2.5등급 미만이면 충분히 내신 2.5등급 미만이면 고대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 물론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갖다 저희가 세밀하게 이제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예년에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원전형의 원전형의 70% 컷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별 표를 갖다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는 내신이 들어가는 게 연대에는 유리하겠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내신이 고안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장 이렇게 유리한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한 이런 환경들을 잘 내신 교과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갖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맞춰서 타겟에 맞춰 준비를 하죠. 내가 내신을 좀 더 강화할지, 내신을 갖다 이제 강화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서류평가를 좀 더 집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자기 상황에 맞는 입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